이렇게 질문해도 돼요. 이렇게 네. 세 명이 동시 PD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8살 28살이 된 94년생 이서진이라고 하고, 저는 더블 베이스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음악 전공이지만 창업을 23대에서 창업한 지 5년 차가 지났고, 이 꿈을 찾는 시리즈의 4권의 책을 쓴 책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주팀 키조이스를 검색을 하면 저희가 앨범 발매한 것도 있고, 2집 앨범 같은 경우는 제 생일 파티를 시랑 녹음을 해서 음원으로 발매했어요. 그래서 핵 관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 생일 파티를 녹음 장비를 불러서 음원을 녹음을 해서 멜론에 유통을 시켜서 그 라이브 현장까지 키조이스 멜론에 검색했을 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가와 연주가 그리고 사업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제가 댄스 강사도 했었고 걸즈 힙합으로도 제가 댄스 팀으로도 3년 정도 저희 이제 2대 댄스 동아리에서 액션, 중앙 댄스 동아리 액션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댄스 배틀에서의 그런 무대 경험들도 있고, 제가 지금 매년 뭐 파티를 매년 크게 5-6번씩 여는데, 그거에 관련해서는 LSJ 컴퍼니 파티라고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 지금까지 5년간 어떻게 파티를 진행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살려서 엔터 사업을 하고 있고, 제가 뭐 최근에 미인대도 나가서 입상도 하고 했는데, 사실 저의 진짜 꿈은 멋진 사업가가 돼서 많은 여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사실 미인대회도 여자들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니까 했던 거고, 제가 이런 주얼리 창업도 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 주얼리랑 이게 저희 회사에서 만든 가방이에요. 그래서 이게 패턴이 LSJ예요. 그래서 제 이름 패턴을 제가 직접 디자인을 해서 스웨이드 소가죽으로 만들어서 중국 공장에 컨택을 해서 만들었던 가방인데, 실용적으로 엄청 많은 걸 넣어야 될 때 어깨에 무게가 가지 않아서 제가 3년 전에 100개만 제작했던 가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는데, 사실 저희 회사가 책 출판과 마케팅 브랜딩으로 캐시카우를 벌어서 엔터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요즘은 뭐 VR이나 AI, 빅데이터 같이 기술 기반으로 해서 음악과 연결시켜줄 수 있는 융합 컨텐츠에 대해서 저희가 신사업 파트를 기획 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소개가 너무 길었죠? 또 그래요. 너무 완벽했어요. 네, 다음 질문 있나요? 네, 많은 활동들을 하셨는데 네. 혹시 그 중에서 네. 가장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재밌는 에피소드는 저는 사실 키조이스라는 앨범을 만들었을 때 좋았던 게, 제가 원래 10대 때 꿈이 아이돌이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도 대형 기획사도 시험 보고 했는데 안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빡치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아이돌을 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26살 때 키조이스로도 앨범을 냈었고, 비트리플이라는 댄스 가수도 만들어서 저희가 이대랑 동국대 댄스 동아리 친구들 4명이 모여서 제가 작사도 하고 제 돈으로 작곡도 맡기고 성남동 녹음실에서 저희가 녹음 믹싱 마스터링까지 해서 음반 발매랑 저희가 안무 창작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10대 때의 꿈이었던 거를 현실화시켜서 그거를 좀 나이가 든 상태에서 이루는 그 과정과 그 기록물을 인터넷에서 볼 수 있었을 때가 제일 희열이 컸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없나요? 다른 질문 하세요. 질문. 네, 이렇게 캠도 이렇게 쭉. 한 명씩 질문 2개씩 하고. 2개씩이요? 네. 그 네. 앞에 있는 제품이 네. 프로밸런스 올인원이라는 제품인데요. 네. 그게 아니요, 제품 설명 아직 안 들어갔는데. 네, 저에 대해서 궁금한 소개, 거 아직 있나요? 소개. 아직 소개 중이구나. 네,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그렇구나. 네, 궁금한 거. 어... 뭐 20살로서의 그런 거 궁금한 거 해도 이쁘게 나오나요? 네, 혹시 언제부터 예쁘셨나요? 대학 가면 이뻐져요. 그냥 메이크업 갖고 하면. 다음 질문. 자, 저 컴퓨터 하시고 있는 분? 네, 저희 디자인 팀도 질문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진짜 이 PR이 아니라 꿈을 찾는 직장인 진짜 읽고 계세요. 열심히 읽고 네, 있습니다. 저거 찍어주시고. 네. 네. 서진님한테 질문이요? 네, 한 개씩 하셔야 돼요. 서진님은 네. 왜 책을 쓰게 되셨어요? 제가 책을 쓴 이유는 저의 생각이 맞다라는 거를 증명하고 싶어서. 저는 음대 나와서 다 연주자만 될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은 있었는데, 아무도 어른들이 그게 맞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음대에 있으니까 당연히 연주자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대학생들의 틀을 깨고 싶어서 내가 책을 내야겠다 싶어서 바리 줄리어드 미국에 있는 음대도 가서 인터뷰도 직접 따고, 영어로 해가지고 그런 인터뷰도 따고, 한국에 와서도 직업군 관련된 인터뷰를 직접 따면서 인터뷰도 수록을 하고, 제가 왜 창업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도 쓰고 해서 23살 때는 부족하면 부족한 채로 이제 책을 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년 생각이 바뀌니까 처음에 냈을 때 힘들었던 거는 내가 쓴 책이 1년 뒤에 내가 이 말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또 크니까 어른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왜 음대에서 이런 교육을 시켰는지. 근데 이미 책을 냈으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이대에 맞는 동감대를 겨냥하지만 메인처럼 솔직하다. 그러니까 난 솔직했고 난 몰랐다. 근데 그러니까 내년에 냈을 때는 그걸 보완해야 하면서 꿈을 찾는 시리즈를 계속 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완벽한 다음에 책을 낼 수는 없으니까 일단 내고 나서 그러면 사람들이 비판할까봐 무서워서 책을 못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인정하는 거지. 부족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그거 진짜 몰랐고 제 캐릭터는 진짜 솔직한 건데 제 어린애 23살 때 눈으로 봤을 때 이게 부조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그러면 제가 그때는 그게 최선이고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잘못했으니까 인정을 하고 그러면 그건 제가 교정할 수 있는 만큼의 지금 일단 배포가 됐으니까 뭐 정전 기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만 할 수 있다면 부족해도 내는 게 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넥스트 질문. 네, 질문. 질문하는 것도 찍으세요. 도전을 많이 하셨는데 네. 또 이제 다음으로 도전하고 싶으신 거 있으신지? 저는 사실 지금 도전해보고 싶은 거는 투자 관련해서 진짜 투자라는 거를 해보고 싶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연주팀 키조이스로 뭐 지하철 버스킹부터 정말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는데 이 3년간 쌓아온 포트폴리오를 다시 정리를 해서 진짜 나중에 몇십 년 뒤에 봤을 때도 연주팀 키조이스가 클래식계에 약간 예를 들면 뭐 아이돌계에서도 소년시대부터 시작했던 것처럼 그런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는 벤치마킹하고 싶은 연주팀으로 다듬는 거를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20대를 마무리하고 싶어요. 저도 질문. 네, 두둥둥. 삶의 원동력이 뭐예요? 삶의 운동요. 그렇게 열심히 네. 살 수 있었던 그런. 일단은 첫 번째는 진짜 약간 교회스러울 수 있지만 살아있는 거에 대한 감사함으로 시작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일 만약에 다리를 다치거나 아프면 어떨까? 그러면은 예를 들면 사실 비교라는 건 끝이 없잖아요. 저도 음악을 전공했지만 주변에 잘 사는 친구들 너무 많고 나도 내가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데 더 사람이 끝도 없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만족을 하다가도 뭐 건물 물려받는 애가 부러울 수도 있고 그 끝도 없잖아요. 근데 그 원론으로 돌아가면 결국은 내가 만약에 건강하지 않거나 실제로 내가 지금 다 건강하니까 책이라는 걸 읽을 수 있고 말이라는 걸 할 수 있고 일이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태어났을 때부터 만약에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었거나 다쳤거나 하면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나게 한 하늘의 복이라고 생각을 할 때 내가 최소한 몸이 건강한 상태로 태어났으면 부지런하게 살지 않는 게 좀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지 않을까. 너무 교회스럽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이게 안 하다 할 때는 번지 점프 같은 거를 타러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 하면은 번지 점프 타기 직전에 진짜 많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엄청난 잡생각들이 1, 2분 안에 정리가 확 돼요. 내가 뛰어내려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들도 심각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말한 방법이 안 하다 할 수도 있는데 나이가 어리면 그러면 바로 직접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번지점프를 따러 가거나 내일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생각을 하는 게 힘드니까 그거에 제일 가까운 번지점프를 타러 갔을 때 되게 겸손해지고 내 모든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가 되면서 내가 죽기 전에 뭘 하고 싶은지가 머리가 빨리 돌아가니까 이게 저는 항상 인생 플랜을 내가 죽는 것부터 거꾸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70살이라면 내가 60살이라면 그럼 나는 뭘 했을 때 후회하고 뭘 하지 않았을 때 후회 안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저는 실제로 그래서 선배들이나 어른들한테 다 찾아가서 당신이 20대 때 안에서 후회하는 게 뭐예요?를 저는 20살, 21살, 22살 3년간 모든 메모장에 다 적고 다녔어요. 그래서 남녀 미팅을 예를 들면 한다고 해도 오빠들이랑 할 때 오빠들이 20살에 돌아가면 뭘 하고 싶어요? 알람 게임을 해요. 5분의 알람 게임, 폭탄 게임. 그럼 빨리 얘기하거든요. 진지해지지도 않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20대로 돌아가면 많은 도전을 할 것 같아. 내가 20대라면 더 많은 연애를 할 것 같아. 아니면 내가 20대라면 책을 많이 읽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책으로 읽는 거랑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랑 와닿는 게 다르거든요. 왜냐면 옆에 있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책을 쓴다는 건 이미지 메이킹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20대 초반에 내내 만나는 사람들마다 꿈과 하고 싶은 것과 하고 싶지만 못했던 버킷리스트 3개를 다 듣고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최소한 이 사람들의 버킷리스트와 하고 싶은 것만 해도
20대가 성공적인 삶이 되지 않을까. 남들이 못해서 후회하는 거가 생각보다 돈이 많아서 못한 게 아니라 그때 그 시절에 그걸 몰라서 그 청춘 때 못하는 걸 후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돈이 많아도 그때로 돌아갈 수 없는데 이 20대 청춘을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허비하는 것 같아서 저도 친구들 봤을 땐 배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른들 찾아가서 저 부모님한테도 물어봤죠. 당신이 20대로 돌아간다면 뭘 하고 싶겠냐. 그럼 그걸 리스트화를 해서 하나씩 지워가면은 20대 초반이 엄청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20대 초반에는 남의 의견을 바탕으로 남들이 하고 싶은 걸 했다면 그걸 다 하고 나서 했을 때 경험을 전 다 한글 파일로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22 휴학을 했을 때 댄스 강사를 했을 때 유치원생들도 가르쳐봤고 고등학생들도 가르쳐봤고 아줌마들도 가르쳐봤는데 저는 원래 꿈이 유치원 교사인데 유치원생들을 가르치니까 매주 다음 주에 갔을 때 저를 까먹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되게 이런 거에 보람을 느끼는 애니까 기억에 남는 걸 중요시하는구나를 경험하니까 한 거죠. 저는 애기들을 되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하나씩 버킷리스트 해가면서 내가 느꼈던 거를 다 정리를 하면 이렇게 2, 3년 동안 살면 한 4년 차쯤에 나와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거가. 그럼 이제 그걸 또 한글 파일로 구분을 시키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의 리스트의 공통점을 찾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연주회를 열었을 때나 이럴 때 너무 힘들었지만 그 결과물이 나왔을 때 행복하더라.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매번 할 때 행복하면 그건 제가 진짜 좋아하는 행복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리스트화를 해서 23때 얻은 결론은 나는 남들이 생각하는 성공보다는 내가 행복해야 되는 게 우선이 내 이고 두 번째는 남을 가르쳐야 되는데 남들이 날 기억하는 사람들한테 가르쳐줘야 되니까 나는 내가 음악을 가르치는 것보다 내 인생의 컨텐츠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게 나오니까 책을 쓴 거죠. 그래서 20대 초반에 엄청 많은 경험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찾고 싶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책을 읽어서 안 와닿으니까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당신이 20대로 돌아가면 뭘 하고 싶냐? 그리고 당신이 인생에서 못 해봐서 후회한 게 뭐냐? 이 두 개만 듣고 세 번째로 당신의 최종적 꿈이 뭐냐? 진지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싫어할 수도 있는데 싫어하면 싫어하는 대로 그냥 제외하면 돼요. 눈치 보고 안 물어보면 어차피 물어봐도 후회, 안 물어봐도 후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 사실 지금 막 찾은 것 같지만 20살 때부터 저는 29살까지 인생 플랜을 세웠고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막 하는 것 같지만 엄청 계획적으로 하지만 사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책 출판이나 주얼리 사업을 할 걸 예상하지 못했죠. 근데 내 가치관을 실현화시키고 있다는 꿈이 있으니까 거기서 실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의 웨이즈는 다를 수 있는데 그 철학을 20대 초반에 빨리 잡을수록 나중에 인생을 안 돌아갈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50, 60대 분들도 그냥 일은 했는데 과연 이게 내가 좋아하는 일인지 잘하는 일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20대 때 많은 경험을 안 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20대 때는 돈이 없어도 되는데 30대 때는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0대 때 돈이 없어도 될 때 좀 더 간절한 마음에서 이것저것 경험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면 자기 좋아하는 걸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가쁜 질문 이럴 기회가 없으니까. 다음 앨범 계획 있으세요? 다음 앨범 계획은 저희가 지금 힙합이랑 R&B 컨셉으로 플러스 EDM 이거와 클래식의 콜라보를 지금 앨범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곡이 1차 가안은 나왔고 다음 달까지 최종본의 가안이 나오면 3월에 바로 이제 녹음 들어가면은 3월 발매가 이제 저희 2집 앨범인데 1집 앨범은 그냥 클래식과 퓨전 음악의 그냥 애매한 장르의 컨셉이었다면 2집은 확실히 힙합, EDM 그리고 정통 클래식 이렇게 분야별로의 한 곡씩을 2집에 담아내서 아예 그냥 우리 악기팀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보여주겠다. 국악 악기와 서양 음악의 콜라보이지만 구체적으로 EDM, 구체적으로 힙합, 구체적으로 정통 클래식 이렇게 나눠서 이번에 앨범 발매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월, 4월 정도에. 또 질문 마지막 하나. 저요. 네. 그러면 찍으세요. 이제 28이시잖아요. 네. 앞으로 1년 동안 뭐 하실 거예요? 29살. 저는 일단 이번 연도의 플랜은 다 짠 게 일단은 책을 지금 한 권 새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4차 혁명과 그런 인공지능, AI 쪽 관련해서 기술 기반과 코로나와 음악과의 관계성. 그래서 앞으로의 트렌드를 분석하는 책과 그게 파트 1이고 파트 2는 이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 회사가 어떻게 바뀔 건지 그러니까 결국 미래 예측에서 미래 예측이 어떻게 대비를 할 건지에 대해서의 저희 회사 경영 철학이랑 콜라보를 해서 책을 내면 이게 미래랑 맞아들었을 땐 전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게 브랜딩이 되면 내가 기업 컨설팅에 되게 몸값을 높게 몇백 몇천을 받으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결국 사업은 몇 년을 빨리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설팅을 제가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플러스 음악하는 친구들이 이것만 읽어도 지금 시대적 흐름에 따라갈 수 있는 교과서 같은 책을 만들고 싶어서 이거를 지금 제가
공대 다니는 제 초기 창업 멤버 친구랑 같이 쓰고 있고 제 생각엔 이번 연도 6월 정도에 출간하는 걸 목표로 해서 3, 4월에 1차 가안이 전부 나올 것 같고 지금 실제로 목차는 다 써서 지금 원고 작성은 하고 있는 상태예요. 저번 주 회의는 끝난 상태고 연주팀 2집 앨범 내는 거랑 사업으로서는 저희 회사 홈페이지를 다 그 리뉴얼을 저번 주에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해 목표는 우리 회사가 작년까지는 회사와 동아리 사이에 약간 20대 느낌이었다면 이번 한 해만큼은 투자자들이나 VC 쪽이 봐도 공신력이 있는 회사. 왜냐면 제가 일단 너무 어릴 때 창업을 했고 팩이 있었기 때문에 제 이름을 따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공신력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 애들 장난인가 이렇게 싶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또 저희 회사 캐릭터거든요. 부족한 만큼. 그리고 왜 굳이 꼰대 마인드로 20대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냐. 난 나대로 간다. 그 컨셉이지만 LSL 컴퍼니 자체가 어른들이 봤을 땐 공신력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봤을 때 공신력이 있는 예시 포트폴리오들을 봐서 이거랑 비슷하게 홈페이지를 만들고 리뉴얼을 해서 앞으로 하고 싶은 사업을 찾아 나가는 게 저희 회사 지금 목표고 지금 실제로 책 출판이랑 마케팅 대행으로는 이제 프로세스로 굴러가서 캐시카우는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거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 문의를 하면 답변 매뉴얼들을 한 복분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간소화되어 있어서 캐시카우가 이제 단단해졌으니까 이 캐시카우가 단단해진 걸 더 약간 B2C로 더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기업 B2B 협업을 하는 게 이번 연도 목표예요. B2B를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저희 댄스 동아리 친구랑 같이 저희 악기팀 앨범 곡 하나를 선택을 해서 무용과 결합시켜서 창작 안무를 하나 저희가 찍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춤도 제가 1년간 쉬었는데 다시 춤도 출 것 같고 파티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지금까지 했던 파티 경험을 살려서 파티 대행 사업을 미리 준비하고 싶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이왕 끝나면 제 생각에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여행과 파티 문화가 갑자기 또 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준비를 해야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게 저희 회사가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준비를 할 것 같고 실제로 5월에 이집트의 해외 미인대회에도 나가기로 해가지고 작년에 나가는 거에서 좋게 보셔서 다른 미인대에서 먼저 섭외가 들어와서 아마 5월 한 달은 이집트를 갈 수도 있어요. 코로나가 더 심각해지지 않으면서 해외 미인대회도 준비하면서 제가 요즘 아나운서 교육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나운서가 되려는 꿈은 아닌데 제가 스피치를 할 일이 많으니까 아나운서 공채 시험의 목표를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까지 목표를 해서 제가 지금 자기소개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 읽는 원고 리딩부터 MC랑 DJ 유형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다다음 주 정도에 포트폴리오 영상을 찍어요. 그러면 제가 아나운서로 입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아직 아나운서의 꿈은 없지만 일단 아나운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삼으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앞으로도 기업 행사나 아니면은 제 회사 발표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 톤 교정하고 정말 아나운서 톤처럼 전달력을 잘 할 수 있는 여자 CEO로서의 그런 역량을 키우는 게 이번 한 해의 목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연도 플랜은 이거고 내년 플랜은 이제 이번 연도 10월 정도부터 다시 재정비하면서 저는 항상 그 내년 되기 한 두세 달 전부터 이번 연도에 한 것과 하지 못한 거를 나눠서 이번 연도에 하지 못한 건 내년으로 미뤄야 되니까. 왜냐면 이걸 인생 플랜은 2, 3년간 하는 건 의미가 없더라고요. 코로나를 예상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미래 예측,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거나 할 거는 항상 적지만 그 내년 플랜은 저는 한 두세 달 전에 하기 때문에 아까 물어보셨을 때 29살을 얘기하셨는데 29살 플랜은 아마 이번 연도 이 목표들을 다 끝내고 이번 연도 10월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내년 플랜이. 답변 감사. 네. 자기소개 일단 이렇게 끝내볼게요. 안녕.